심근경색이 한번 다녀가면 1년 안에 5분 중 1분이 세상을 떠나신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리고 한국인 사망 원인 2위가 심혈관 질환, 50대 이상 3명 중 1명이 이미 대사증후군 범주에 속한다는 통계도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위험이 지금 건강검진 결과지 한 장에 숫자로 찍혀 있는데 읽는 법을 모르셔서 그냥 넘기시는 분이 너무 많아요. 저는 과일과 채소를 직접 산지에서 선별해서 전국 카페와 레스토랑에 납품하는 유통업자입니다. 그래서 어떤 등급에서 어떤 성분이 실제로 나오고 혈관과 혈당에 닿는 품목이 뭔지 현장에서 봅니다. 오늘 건강검진 결과지에 나오는 LDL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LPA, 혈압, 혈당, 인슐린 저항성, 비만과 지방간, 염증 지표, HS, CRP, 수면 무호흡, 심방세동과 뇌졸중, 수면, 운동까지 심혈관과 대사 건강을 1시간 안에 정리해드립니다. 본 영상의 내용은 영양학 관련 논문 및 일반적인 건강 상식을 바탕으로 제작된 정보 제공 목적의 콘텐츠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전문의의 의학적 진단, 진료, 처방을 대신할 수 없고 질병에 대한 치료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혈압약이나 스타틴, 혈액응고제를 복용 중이시면 식단 변경 전 반드시 담당 의료진과 상의하시고 특히 자몽 섭취는 CYP, 3A4 약물 상호작용 이슈가 있어서 사전 상담이 필요해요. 신장 질환이 있으시거나 고칼륨 과일을 드시는 경우도 주치의 상담을 권장합니다. 먼저 LDL 콜레스테롤부터 보시죠. LDL, 흔히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불리지만 나쁘기만 한 건 아니에요. 세포막을 만들고 호르몬 원료로 쓰이는데 문제는 과잉일 때예요. LDL이 높아지면 혈관벽에 쌓일 수 있고 이게 쌓이면 동맥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미국 심장협회와 미국 심장학회는 LDL 수치가 높을수록 심혈관 위험이 단계적으로 커진다고 보고하는 가이드라인을 내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LDL 하나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가이드라인은 LDL을 개인 전체 위험도와 함께 해석하도록 권고하고 있어요. 혈압, 가족력, 흡연 여부, 당뇨 여부를 같이 봐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LDL이 같은 수치라도 위험 요인이 많으신 분은 더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할 수 있고 반대로 위험 요인이 없으시면 같은 수치라도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 있어요. 정상처럼 보여도 개인 위험도는 높을 수 있어서 숫자보다 방향이 중요해요. LDL을 낮추는 생활 방향으로 보면 포화지방 섭취를 줄이는 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삼겹살, 버터, 가공육, 튀긴 음식이 LDL을 올릴 수 있고 대신 불포화지방이 많은 올리브 오일, 견과류, 등푸른 생선 방향이 참고 대상이에요. 그리고 식이섬유예요. 귀리, 콩류, 채소, 과일이 콜레스테롤 배출을 도울 수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유통업자 팁 하나 드리면 저희가 납품하는 귀리 중에서도 압착 방식이 덜 된 통귀리가 베타글루칸 함량이 높은 편이고 호두는 껍질 벗겨놓은 지 오래된 건 불포화지방이 산패돼서 오히려 안 좋은 경우가 있어요. 구입 시 호두알이 밝은 황갈색이고 쓴맛이 덜한 게 신선한 거예요. 구체적인 수치 관리는 담당 의료진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LDL과 함께 아포비라는 지표가 있는데 2026 미국 심장협회와 미국 심장학회 이상지질혈증 가이드라인에서 언급되는 항목이에요. 아포비는 콜레스테롤 양이 아니라 혈관에 떠다니는 입자수를 보는 지표로 LDL 수치가 경계에 있을 때 아포비가 높으면 실제 위험이 더 클 수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모든 분께 필요한 검사는 아니고 결과 해석이 애매할 때 추가로 활용되는 지표라서 담당 의료진께 물어보실 수 있어요. 다음은 중성지방이에요. 중성지방, 트리글리세리드는 몸이 에너지로 쓰고 남은 칼로리를 저장하는 형태예요. 탄수화물을 많이 드시면 쓰고 남은 게 중성지방으로 전환될 수 있고 음주, 체중 증가, 인슐린 저항성도 중성지방을 올릴 수 있어요. 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중성지방 175mg/dL 이상이면 위험 강화 인자로 500mg/dL 이상이면 췌장염 위험까지 같이 봐야 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중성지방은 LDL보다 생활 습관에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지난주에 술을 많이 드셨는지 흰밥과 빵을 많이 드셨는지가 결과지에 바로 찍히는데 반대로 좋아지는 속도도 빠른 편이에요. 정제 탄수화물을 줄이고 음주를 줄이고 운동을 늘리면 중성지방이 비교적 빠르게 반응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주의할 점은 검사 직전 식사나 공복 상태에 따라 수치가 달라질 수 있어서 한번 수치만으로 단정하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유통업자 팁 하나, 달달한 음료나 빵 대신 딸기, 블루베리, 자두 같은 베리류로 단맛을 대체하시는 분들이 중성지방 관리를 잘 해내시는 경우를 많이 봐요. 저희가 납품하는 고당도 과일은 단맛이 있어도 식이섬유가 함께 있어서 흡수 속도가 느린 편이라 간식 대체로 참고하실 수 있어요. 다음은 LPA예요. LPA 지단백. A는 2026 미국 심장협회와 다학회 이상지질혈증 가이드라인에서 다루는 항목인데 유전 영향이 큰 위험 인자
유전자로 알려져 있어요. 생활 습관을 바꿔도 잘 떨어지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어서 조기 심혈관 질환 가족력이 있으시거나 일반 검사로 위험이 설명되지 않을 때 확인해볼 가치가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현재로서는 LPA 자체를 직접 낮추는 생활 습관 방법이 명확하지 않아서 다른 위험 인자들 혈압, LDL, 흡연, 운동 관리를 더 꼼꼼히 하시는 방향이 권고되는 편이에요. 전문 의료진과 상담이 필요한 영역이고 본 영상은 생활 건강 정보 수준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음은 고혈압이에요. 130/80mm/Hg 이상이면 관리가 필요한 범주로 보는 미국 심장학회와 미국 심장협회 기준이 있어요. 수축기 130 이상 또는 이왕이 80 이상인데 자각 증상이 거의 없는 게 무서운 점이에요. 머리가 아프면 혈압이 높은 줄 아시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고 조용히 심장, 뇌, 신장, 망막에 부담이 쌓일 수 있어요. 늦게 발견될수록 누적 손상이 커질 수 있어요. 병원에서만 높게 나오시는 분이 있는데 베개 고혈압이라고 하고 반대로 집에서만 높은 분도 계세요. 그래서 가정혈압이 중요한데 아침 기상 직후 화장실 다녀오시고 5분 안정 후 같은 팔 같은 자세로 2에서 3회 측정하시는 방향을 참고하실 수 있어요. 평균치를 2주 정도 기록하시면 실제 혈압 패턴 파악에 도움이 되고 담당 의료진께 가져가시면 더 정확한 해석에 도움이 된다고 해요. 생활습관 방향으로 연분은 세계보건기구에서 하루 5g 미만을 권장하는데 한국 평균 섭취량은 이보다 높다고 알려져 있어요. 국물, 음식, 젓갈, 간장이 연분의 주요 원천이에요. 음주도 혈압을 올릴 수 있고 체중도 영향이 있어서 5kg 줄이시면 혈압이 내려가는 경우가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도 혈압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대시 식단, 채소, 과일, 통곡물, 저지방, 유제품 위주의 식단 패턴이 혈압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유통업자 팁: 대시 식단의 핵심 채소인 케일, 샐러리, 비트, 자색 양배추는 저희 납품 품목 중에서도 칼륨과 질산염 함량이 높은 편이에요. 특히 비트는 납품 현장에서 잎까지 통째로 쓰시는 셰프들이 있는데 잎 부분이 오히려 뿌리보다 칼륨이 많은 편이라 버리지 마시고 활용하실 수 있어요. 리뷰 누적 수천 건 기준으로 저희 비트와 샐러리는 식후 졸림이 줄었다는 체감 후기 비중이 높은 편이에요. 리뷰한 거는 실구매자 약 10명을 대표한다고 보시면 체감이 되실 거예요. 약물 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담당 의료진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혈당과 인슐린 저항성이에요. 공복 혈당 100에서 125mg/dL 또는 당화혈색소 A1C 5.7에서 6.4%. 이 범위가 당뇨 전 단계로 알려져 있는데 미국 당뇨병학회 기준이에요. 당뇨 전 단계는 병명이 아니라 경고등이에요. 아직 경계선이라서 이 시점에서 생활 습관을 바꾸시면 당뇨로 가는 흐름을 늦추거나 되돌릴 여지가 있다고 알려져 있고 미국 당뇨병학회 당뇨병 예방 프로그램 연구도 이를 뒷받침하는 편이에요. 인슐린 저항성은 공복 혈당이 정상이어도 대사 이상이 진행될 수 있어요. 복부 비만, 중성지방 높음, HDL 낮음, 혈압 상승, 혈당 상승 이 5가지 중 3가지 이상이면 대사 증후군 범주로 보는데 인슐린 저항성의 신호일 수 있어요. 혈당이 아직 정상처럼 보여도 대사는 이미 흔들릴 수 있어서 검진에서 이상 징후들이 같이 나온다면 전체적인 대사 상태를 같이 살펴보시는 방향이 도움이 돼요. 생활 방향으로 체중을 외서 7% 줄이시면 당뇨 진행 위험이 낮아질 수 있다는 연구들이 있고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 주 150분 이상 정제 탄수화물 줄이기 흰쌀밥, 빵, 과자, 달달한 음료를 줄이시는 방향 식이섬유 늘리기 채소, 통곡물, 콩류 그리고 식후 10에서 15분 걷기가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어요. 유통업자 팁 하나 드리면 식후 혈당 스파이크를 줄이시려면 과일을 식사 직후보다 식사 중 채소와 함께 드시는 타이밍이 유리한 편이고 사과 껍질째, 배 껍질째 드시면 식이섬유로 흡수 속도가 완화되는 경우가 많아요. 담당 의료진과 정기적인 확인을 권해드립니다. 다음은 비만과 지방간이에요. 비만은 단순히 체중 문제가 아니라 혈압, 혈당, 지방간, 수면무호흡, 염증 이 모든 것과 연결되는 대사 문제의 중심이라고 세계보건기구에서 보고 있어요. 같은 체중이라도 체성분과 허리둘레가 다를 수 있는데 허리둘레 남성 90cm 이상, 여성 85cm 이상이면 복부 비만의 참고 기준으로 알려져 있어요. 복부 지방이 내장 지방과 연관이 있고 대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해요. 지방간은 술 안 드셔도 생길 수 있는 비알코올성 지방간, 최근에는 MASLD로 분류가 바뀌었어요. 과체중, 당뇨, 중성지방 상승, 인슐린 저항성이 함께 있는 분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편이고 간 문제로만 보시면 절반만 보신 셈이라 생활 습관 경보 등으로 보시는 게 좋아요. 지방간이 확인되면 체중 관리, 탄수화물 조절, 규칙적인 운동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알려져 있고 단계에 따라 의료적 관리가 필요할 수 있어서
전문가 상담을 권해드려요. 다음은 염증 지표 HSCRP예요. HSCRP 고감도 C반응 단백은 몸속 염증 수준을 보는 지표인데 2018 미국 심장학회와 미국 심장협회 콜레스테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HSCRP 2mg/L 이상이면 심혈관 위험 강화 인자로 볼 수 있다고 해요. LDL이 정상이어도 염증이 높으시면 위험이 더 클 수 있다는 뜻이에요. 단 감염이나 일시적인 염증 반응에도 올라갈 수 있어서 한번 수치만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반복 측정과 임상 맥락이 중요해요. 만성 염증을 낮추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생활 방향은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 적정 체중 유지, 채소와 과일, 오메가3가 풍부한 음식이 있어요. 유통업자 팁, 저희 납품 품목 중 블루베리, 블랙베리, 석류, 자색 양배추처럼 안토시아닌과 폴리페놀이 진한 컬러 과채가 염증 관련 연구에서 자주 언급되는 품목들이에요. 다음은 수면 무호흡이에요. 수면 무호흡은 코골이로만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 미국 수면학회 가이드라인과 유럽 심장학회가 심혈관 연관성을 다루고 있어요. 수면 무호흡은 자는 동안 반복적으로 산소가 떨어지면서 교감신경을 계속 자극하고 그 결과 혈압이 올라갈 수 있고 부정맥 위험이 높아질 수 있고 낮에 졸리고 집중력이 떨어지고 대사도 흔들릴 수 있어요. 코골이가 심하시거나 낮에 심하게 졸리시거나 숙면을 못한다고 느끼시면 수면 검사를 받아보시는 방향을 참고하실 수 있어요. 코골이만으로 진단할 수는 없고 수면 검사가 필요한 경우가 많다고 알려져 있어요. 체중 감량이 수면 무호흡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알려져 있고 옆으로 주무시는 자세도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심한 경우 CPAP 치료 같은 의료적 관리가 필요해서 담당 의료진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방세동과 뇌졸중 예방이에요. 두근거림이나 가슴이 불규칙하게 뛰는 느낌이 심방세동일 수 있어요. 2024 유럽 심장학회 심방세동 가이드라인이 다루는 내용인데 심방세동이 무서운 이유는 뇌졸중 위험이에요. 심방이 불규칙하게 뛰면 혈액이 제대로 흐르지 않아서 혈전이 생길 수 있고 이 혈전이 뇌로 가면 뇌졸중이 될 수 있어요. 무증상 심방세동도 있어서 더 발견이 어려운 편이고 맥박이 불규칙하게 느껴지시면 심전도 검사를 받아보시는 방향을 참고하실 수 있어요. 뇌졸중은 갑자기 오는 사건처럼 보이지만 위험인자는 오래 쌓이는데 미국 심장협회와 미국 뇌졸중협회 뇌졸중 예방 가이드라인에서 혈압관리, 혈당관리, 금연, 심방세동관리 이 네 가지가 핵심으로 언급되는 편이에요. 치료보다 예방이 훨씬 효율적이고 혈압 하나만 잘 관리하셔도 뇌졸중 위험 감소와의 관련성이 가이드라인에서 언급되는 편이에요. 흡연 중이시면 금연이 가장 빠른 위험 감소 방향 중 하나라고 알려져 있어요. 다음은 수면이에요. 수면은 휴식이 아니라 혈압, 혈당, 염증, 호르몬을 매일 밤 다시 조정하는 시스템이라고 미국 심장협회 수면 광고문에서 다루고 있어요. 성인 권장 수면 시간은 보통 7에서 9시간으로 알려져 있고 수면이 부족하시면 혈압이 오를 수 있고 혈당 조절이 어려워질 수 있고 식욕 호르몬이 흔들려서 과식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9시간 이상 자셔도 수면의 질이 낮으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시간만이 아니라 규칙성이 중요한데 취침 시간과 기상 시간이 매일 들쭉날쭉하시면 몸의 리듬이 흔들려요. 주중과 주말 수면 시간이 2시간 이상 차이 나시는 분은 수면 부채가 쌓일 수 있어요. 자기 전 스마트폰, 조명, 카페인, 과식이 수면 시작을 방해할 수 있고 잠드는 방을 어둡고 서늘하게 유지하시는 방향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마지막은 운동이에요. 운동을 체중 감량 도구라고만 생각하시지 마시고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염증, 기분, 수면이 동시에 좋아지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세계보건기구 신체활동 가이드라인에서 주 150분 이상의 중강도 유산소 운동과 주 2회 이상의 근력 운동 조합이 심혈관과 대사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어요. 유산소 운동은 심폐기능, 혈압, 혈당 조절, 칼로리 소비에 효과적이고 근력 운동은 근육량 유지, 기초대사량 유지, 혈당 조절, 골밀도에 도움이 되는 편이에요. 둘이 역할을 나눠 가지기 때문에 함께 하실 때 효과가 가장 크다고 해요. 기저질환이 있으시면 시작 방식을 조절하셔야 할 수 있어서 전문가와 상의하시고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건강검진 결과지 숫자 하나만 보지 마세요. LDL은 전체 위험과 함께 보셔야 하고 중성지방은 생활 거울이고 혈압은 증상 없이 쌓이고 혈당은 전 단계에서 잡으시는 게 유리하고 지방간은 대사 경보등이고 수면 무호흡은 심혈관까지 영향을 주고 운동은 가장 넓은 예방 도구이고 수면은 매일 밤 대사를 리셋해요. 이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어서 하나씩 보지 마시고 같이 보셔야 해요. 제가 납품 현장에서 본 건 분명해요. 과일과 채소를 꾸준히 드시는 분들은 결과지 색깔이 다르고 숫자가 천천히
천천히 방향을 바꿔요. 한 번에 바뀌는 건 없지만 매일 한 접시씩 쌓으시면 5년 뒤 결과지가 달라져 있어요. 본 영상의 내용은 영양학 관련 논문과 일반적인 건강 상식을 바탕으로 제작된 정보 제공 목적의 콘텐츠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전문의의 의학적 진단, 진료, 처방을 대신할 수 없고 질병에 대한 치료를 보장하지 않아요. 혈압약이나 스타틴, 혈액응고제를 복용 중이시면 식단 변경 전 반드시 담당 의료진과 상의하시고 자몽 섭취는 CYP, 3A4 약물 상호작용 이슈가 있어서 사전 상담이 필요해요. 신장 질환이 있으시거나 고칼륨 과일을 드시는 경우도 주치의 상담을 권장합니다. 검진 결과 가지고 의료진과 상담하실 때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구독과 저장 눌러주시고 다음 편에서는 50대가 꼭 알아야 할 주요 질환과 검진 전략 완전 정복으로 이어갑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 사장님.